한국 정치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은 미국, 일본의 절반, 유럽의 3분의 1 복지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 언론 후진국, 복지 후진국 세 가지 측면에서의 후진국. 이것만 벗어나면 우리나라 바로 선진국 갑니다. 복지 후진국. 작은 정부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정부. 책임을 다하자면 절대로 세금 깎으면 안 됩니다. 감세론 얘기하는 사람들요. 그러면서 무슨 뭐 보육 예산 더 주고 또 뭐 어디 뭐 하고 무슨 복지한다고 하는데 뭐요? 도깨비 막맹이로 돈을 만듭니까? 흥부 박씨가 어디서 날라온답니까? 세금 이명박 씨가 내놓은 감세론이요. 6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을 가져오게 돼 있거든요. 6조 8천억 원이면 우리가 교육 혁신을 할 수도 있고요. 복지 수준을 한참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감세론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 이제 끝내야 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이라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정치 언론 얘기 이제 그만큼 그리고요. 우리 정치가 책임 정치로 가야 하는데요. 정치하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책임진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당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권 없습니다. 살아남을 정당 지도부도 없습니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지도부 혼자서 어디 국민들한테 나가도 지도부 하나만 딸랑 내보내고 따라가는 국회의원도 없고요. 그런 정당이 어떻게 지도력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소야대에다가 전 언론 이렇게 흔들어대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흔들어 놓고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주고 나중에 와서 책임져라.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니고 할 땐 맡겨주고 할 수 있게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노무현 정책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겠죠. 균형발전 정책이 잘못됐으면 균형발전 정책 책임 묻고 혁신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거 묻고 10대 성장 동력이니 뭐 이런 것 잘못됐으면 거기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도 못하게 해놓고 책임지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야 되고요. 규칙으로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승부를 해야지. 다음 선거 가기도 전에 출발하는 놈 잡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총리 인준해 주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7개월 걸렸죠. 7개월 동안 총리도 인준 안 해줬어요. 1시간이 넘어버려서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었죠. 나왔죠. 유신 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 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 이런 증명이고요. 쪽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다만 또 나올 겁니다. 당정분리 저도 받아들였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랬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당정분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정분리도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책임 안 지는 거 아니면 보셨죠? 대통령 따로 당 따로.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당이 책임집니까? 당정분리돼 당이 대통령 흔들어 놓고 대통령 박살내 놓고 당이 심판받으러 가는데 국민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떻게 심판해야 되죠? 책임 없는 정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치의 중심은 정당입니다. 자연인 개인이 아니고요.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권은 당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당정분리라는 것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난번까지는 부득이했지만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을 지배하는 제왕적 권력은 이제 권력의 그 부작용은 많이 해소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정치 중립론. 어떻게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합니까? 대통령이 가치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정당과 함께 치열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정권을 지키는 데까지 비록 내가 안 나오더라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여정부 이후의 정부가 여전히 민주정부가 되도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정치 중립하라. 또요, 공무원법에서는 정치활동은 괜찮다 해놨거든요. 정치활동은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그래놓고 선거에는 중립하라. 정치에는 중립 안 해도 되고 선거에는 중립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차라리 선거운동은 하지 마라. 그거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요.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선거 중립이고 어디까지가 정치 중립입니까? 모호한 구성 요건은 위헌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명박 씨 감세론 누구 감세론 그 글이 되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완전히 골병듭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선거운동입니까? 자, 선거 중립을 안 지킨 겁니까? 만일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권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거운동이고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겠지요? 이러면 선거운동 아닌가요? 그냥 이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못해요? 정세냐 감세냐 아니 그 복지냐 감세냐 이걸 놓고 지난 2년 동안 치열하게 공방을 벌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부터 입 닫아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대통령 뭐 언론이든 누구든 대통령 때려 패는 데는 뭐 전혀 아무 제한이 없는데 나는 방어를 못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공격 방어의 문제가 아니고 앞에 이미 결론은 다 냈지만은 그 점에 관해서도 너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죠. 불공정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방어하고 방어의 최선은 공격 아닙니까?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도덕적 신뢰성, 논리적 신뢰성, 정책적 역량의 신뢰성을 공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우나 민자로 한다는데 그거 진짜 누가 민자 들어오겠어요?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정치적 평가 아닙니까? 참여정부 안 그래도 실패했다 했었는데 내가 이 얘기 아닙니까?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보다 내가 나아. 나만큼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인 제도이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앞으로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무슨 뭐 이 선거법을 뭐 함부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참 난감해요. 어떻든 여러 가지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좋다. 이건요 정당 정치가 있기 이전에 미국 혁명 당시에 생긴 아주 원론적인 권력 분립론이죠. 지금은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통합되고, 그렇죠? 정당에 의해서 의회와 정부는 하나로 통합되고, 정당과 정당 간의 견제를 통해서 견제가 유지되고, 그 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선거에서 보자. 다음 선거가 있다는 사실이 권력으로 하여금 대단히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소야대가 좋다라고 설문에 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당과 정당 사이엔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그 시기에 연정 얘기를 꺼낸 것이 그렇게 뭐 적절하진 않았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정이란 의미 자체를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전 세계 선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정, 대연정, 협력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정치들이 선진 정치이고 효율이 높고 국민의 권리가 훨씬 더 신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한쪽에서는요, 연정하자고 했다고 당신 독재자의 딸하고 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합당하는 것과 연정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이죠. 합당과 연정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해야 되니 제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국의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 뭐 해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자. 그동안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4.19, 11.6, 5.18, 6.월항쟁 할 만큼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 정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정책 정치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운동과 정당운동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 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줬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보자 하고 우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걸 넣어가지고 다른 돈을 넣어가지고 자꾸 10분의 1 하는데 선거 때 썼던 것 생각하면 10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됐거나 수사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했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다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충분하진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 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사실이 되어 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데모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뭐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뭐.